야, 이 라즈베리 파이 5 이거 나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줄 알았는데, 와, 이 8기가짜리 80달러. 이제 SSD를 쓸 수 있게 됐는데, 와, 이게 또 오렌지 파이처럼 그냥 꽂는 게 아니야. 또 어댑터를 사야 돼. 와, 이거 어댑터 7달러. 야, 이거 7달러. 요건 뭐 중고로 산 거긴 하지만 256GB. 달러로 바꾸면 한 15달러 정도 되고, 대부분의 싱글보드 컴퓨터들은 그냥 쓰던 PD 어댑터 쓰면 되는데, 야, 어댑터도 또 사야 돼. 5V 5A 이렇게 개조하느라고 뭐 이것까지 개조 비용까지 다 합치면 어댑터 15달러. 이제 뭐 이렇게 쓰면 되긴 하는데, 뭐 이것도 또 따로 사야 돼. 뭐 이거는 이번에 쓸 건 아니니까 이건 빼고, 또 예전부터 이 라즈베리 파이를 PC 대용으로 쓰는 컨텐츠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뭐 이번엔 정말 제대로 써보려고 미니 타워 케이스 이거 30달러. 와, 이렇게 하니까 거의 150달러야. 와, 사실 뭐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진 않았는데, SSD 사용하는 거 이거 초창기에 나왔을 때 미리 구매했는데 이거 배송비 포함해서 거의 50달러. 와, 그냥 알리에서 살 걸 기다렸다가 심지어 이것보다 더 늦게 왔어 이게. 와, 정말 화난다. 근데 이거 뭐 이런 거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는 거 이런 거 뭐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게, 와, 이거 알리에서 행사할 때 100달러 주고 산 건데, M100 미니 PC. 와,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건데, 이거 라즈베리 파이랑 비교도 안 되는 미니 PC인데 여기 안에 뭐 램, SSD, 케이스도 있고 어댑터까지 다 들었어. 와, 파이 5 실망이야.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와, 정말 기다렸던 라즈베리 파이 5인데 정말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 N100이란 존재가 정말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로 작용을 해서, 뭐 그야말로 싱글보드 컴퓨터, 미니 PC 뭐 이런 걸 떠나서 아예 PC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린 게 M100 미니 PC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라즈베리 파이 4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가성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없어서 못 샀죠. 반도체 파동으로 가격이 2배가 올라가도 그 2배 가격 주고 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물량 부족하지도 않고 언제든 살 수 있고 한 번씩 고민하게 되죠. 이거를 내가 왜 사나, 미니 PC M100 할인할 때 사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드실 겁니다. 그래도 용도는 또 있죠. 하드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어쨌든 이 라즈베리 파이 자체가 개발자를 위해서 나온 그런 보드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8GB 80달러 조금 애매한 가격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M100이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져와서, 네, 그리고 또 경쟁자인 오렌지 파이 5가 성능이 워낙에 또 좋게 나와서 그것도 또 라즈베리 파이 5의 인기가 예전만 못한 또 원인이 되었죠. 네, 그리고 쿨러도 이렇게 사야 되고 발열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쿨러 없이 사용하면 뭐 금방 80도 90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라즈베리 파이 4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SSD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USB 3.0 포트가 아닌 PCI 2.0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속도도 훨씬 더 향상되고, 그래서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 4를 가지고 제가 또 이걸 데스크탑처럼 쓸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 라즈베리 파이 5가 나오기 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냥 M100 사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까지, 뭐 아이스 타워 쿨러 뭐 케이스 디자인도 상당히 좋고, 네, 요걸 장착을 해서 네, 그래도 이 제품 네, 장착해 놓으면은 뭐 또 미니 PC 같고 뭔가 더 N100 미니 PC보다 조금 더 개발자를 위한 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거 한번 사용해서 SSD까지 장착을 하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5로 이 싱글보드 컴퓨터에 처음으로 입문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치 과정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 O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나 맥 PC에서 라즈베리 파이 5에 사용할 SSD에 OS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SD 리더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구성품 소개에서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2242 제품 M키 NVMe SSD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이 사용하는 PC에 연결을 해주고, 파이OS 설치를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 이메이저가 필요합니다. 이 이메이저는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장치 선택에서 라즈베리 파이 5를 선택해 주시고, 운영체제 64비트, 저장소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다음을 눌러 주시면 여기서 설정을 편집할 수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 OS에서 직접 편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마이크로 SD가 아닌 SSD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한 2분 정도 만에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뺐다 꽂아주면, 네, 이렇게 드라이브가 다시 나오고 부트 영역에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config txt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config txt 파일이 열리면 이제 맨 아래에 자, dt param 그리고 PCIe x1 그리고 dt param equal PCIe x1 그리고 언더슬래시 gen3 이렇게 맨 하단에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저장. 자, 이제 OS 굽기가 완료가 되었고, SSD 부팅에 앞서 방금 전에 SSD에 OS를 설치한 것처럼 이 마이크로 SD에 먼저 OS를 설치하고 이걸로 먼저 부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로 먼저 부팅을 해서 이 내부에 EEP롬의 부팅 순서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팅해서 터미널을 열어준 다음에 sudo rpi EEPROM config edit 이렇게 쳐주고, 여기서 보시면 F4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F416으로 바꿔주고 PCIe probe equal 1 이렇게 해준 다음에 Ctrl X yes 해주고 재부팅하면 이제 SSD로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SSD 어댑터 여기에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0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사가 필요한데 이것도 별도로 구매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30의 경우는 그렇게 구하기도 쉽지 않고 2242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나사 기둥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납땜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뺄 수가 없고,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일단 아이스타워 쿨러에 장착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 5 정품 쿨러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쿨러 없이는 온도가 거의 80도, 90도에 이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쿨러는 반드시 하나 정도 장착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켜서 기본적인 세팅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전용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고, 자, 첫 세팅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자신의 국가를 선택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한글이 깨집니다. 요건 나중에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자, any next입니다. 자, 와이파이도 접속을 해주고, 기본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보다 크로미움이 더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사용한 케이블이 5A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한글이 다 깨지죠.
네, 여기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황당하게 느껴지실 텐데, 자, 이렇게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sudo apt install fonts, 그 다음에 un fonts, 그 다음에 cor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설치가 되고, 여기서 이제 sudo reboot 재부팅 하게 되면 이제 한글이 나오게 됩니다. 재부팅 상당히 빠르죠. 네, 그리고 휴지통 이제 잘 표시가 됩니다. 자, 하지만 한글 입력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Alt 키를 눌러도 한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한글 입력기 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거 FC ITX 네, 이렇게 하시고 yes 엔터. 네, 이렇게 한글 입력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시스템 도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FC IT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뭐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기본 설정에 가서 입력기 눌러주시고 확인. 여기서 FC ITX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또 재부팅. 자, 재부팅이 되었고, 자, 이제 Alt 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한글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뭐 제가 크로미움 웹브라우저가 상당히 쓸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한글도 이렇게 잘 표시되죠. 그런데 자, 한글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파이어폭스로 들어가 보면 파이어폭스는 좀 느리죠. 살짝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좀 느려지는 것도 느껴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한글 잘 나옵니다. 속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상당히 로딩이 시간이 걸리죠. 훨씬 빠르죠. 네. 그렇다면 과연 크로미움에서 한글을 쓸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 파이앱스를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앱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면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부분의 앱 설치는 검색한 후에 명령어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는 안 되고 붙여넣기 눌러서 자, 이렇게 하면 파이앱스가 설치가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필요한 앱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파이앱스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필요한 앱들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뭐 몇 가지 살펴보면 이모지를 사용하려면은 이런 뭐 컬러 이모지 폰트라는 것도 있고, 김프라는 이미지 편집 툴도 많이 사용되고,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면 뭐 큐라 이런 거 3D 프린터 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하는 앱이죠. 자, 뭐 게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마인크래프트 서버도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션 뭐 PPSSPP라든가 심지어 스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둠3, 치아키는 PS 리모트 앱입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인터넷 여기 보시면 브라우저 들어가면 크로미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베러 크로미움, 자, 요거를 설치하면 크로미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구글 싱크도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구글 싱크도 할 수 있고, 퍼포먼스 향상, 다크 모드, 다크 모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크로미움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한글이 입력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하실 분들은 다운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109 정도가 아마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언인스톨과 인스톨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크로미움 새로 열었고, 네, 이제 이렇게 자,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팀뷰어, 뭐 여러 가지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파일질러도 또 FTP 웹 개발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하시고, 멀티미디어 코디 같은 거 많이 유용하죠.
자, 그리고 OBS 스튜디오도 있기 때문에 화면 녹화도, 예전에는 이 OBS 스튜디오 실행하면 제 프레임이 녹화가 안 됐는데 이 파이 5 성능에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완료된 후에 화면 녹화는 한번 요 OBS 스튜디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쓰이는 WPS 오피스, 리브레 오피스 같은 것들 다 있고, 네,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거죠.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GitHub, CLI, 노트패드 플러스 같은 것도 뭐 많이 사용되죠. 다양한 프로그래밍 툴들이 있고, 자, 시스템 매니지먼트, 네오 패치, 요거는 설치를 하시면 라즈베리 파이에 여러 가지 지표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툴. 자, 이 벨레네처 같이 이미지 버닝 툴도 있고, 파이 이메이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긱벤치 6도 이렇게 있고,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고,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것들 중에 파이키스가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뭐 여기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치를 다 했고 대부분의 세팅은 끝났고, 이제 한번 아이스타워 쿨러 미니 케이스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뭐 예전 라즈베리 파이 4에서 사용되던 것을 램포트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뭐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SSD 보드를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 이 밑에도 못 놓고, 자, 이 밑에 놓기도 어렵고, 여기에 이렇게 같이 놓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여기 포트 위치가 안 맞아지고, 이 밑으로 내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여기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그냥 살짝 얹어 놓은 상태에서 이 윗부분 나사를 2개만 체결해 주면 좋겠는데 또 OLED 전선이 여기 또 지나가죠.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그냥 여기 하나만,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고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요 정도 뭐 띄워 놓으면 발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연결하면 케이블 살짝 들면 마이크로 SD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 판만 닫으면 되는데,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끼고 이 OLED GPIO 소켓을 이 위에다 씌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는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담하죠. 자, OLED 보호필름이 이 안쪽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 보호필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저전류 경고가 나와서 네, 어댑터를 또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은
45W PD 어댑터인데 보시면 5A가 5V에서도 5A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A, 네, 5A가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걸로 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SD 보드에 불이 들어오고 아이스타워 쿨러에도 이렇게 LED가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부팅이 거의 10초 만에 이루어지는군요. 아, 저전압 경고가 그러면 제가 만든 이 어댑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아, 이 제품은 네, 로우 파워 아마 PD라서 그런 건지 어쨌든 뭐 다시 그냥 5V 5A가 단일로 나오는 제가 원래 썼던 어댑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 공급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 제품은 그래도 오류 문구는 나오는데 번개 표시는 안 뜨네요. 그나마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제품 뭐 귀엽고 상당히 사이즈도 좋고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기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보창, OLED 정보창까지 한번 들어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 설명서 페이지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자, 여기 이제 코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이 코드를 넣었을 때 여기 3C 요게 나오면 이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명령어들 한 줄 한 줄씩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어는 이제 파이 대신에 본인의 아이디를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또 한 줄씩 자, 이제 여기서 LS를 쳐보면 이그젠플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 예제들이 있는데 이 예제들 중에서 클록이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3.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제에 있는 지금 현재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컨트롤 Z 눌러서 이제 본인이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예제를 골라서 보통 시스템 인포 요걸 많이들 사용하죠. 네, 메모리 그리고 SSD 공간 사용이 나오는 그런 정보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보창이 부팅했을 때도 나오게 하려면 자, 라이브러리 자, 여기서 미니 타워 OLED 자, 이 파일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부팅했을 때 사용할 자, 여기서 시스인포에 언더라인이 있었죠. 언더라인 이제 이렇게 하고 컨트롤 X yes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껐다 켜도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예제를 편집해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들로 꽉 채워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제 코드를 수정해서 저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보면 더 LED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정보를 나오게 하는 것도 있는데 자, 플러그인 CPU 자, 오른쪽에 추가 그리고 CPU 온도 오른쪽에 추가 자, 여기 이렇게 CPU 사용량 그리고 온도는 47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 쿨러와 45도에서 55도 정도 나왔는데 46도 나오는 걸 보니까 기본 쿨러 성능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세팅하면서 네오 패치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요거 정보 보시면 네, 라즈베리 파이 5 모델 B 그리고 CPU 콜텍스 A76 쿼드코어 2.4GHz 그리고 메모리는 8GB 모델 현재 696MB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데스크탑처럼 사용하기에 쿼드코어 2.4GHz 조금 부족하죠. 오버클럭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클럭을 위해서는 config txt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config txt 파일이 아마 SSD에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펌웨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오버클럭을 실행을 해봤는데 주석을 풀어주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세 줄. 저의 경우에는 GPU 1000으로 했을 때 부팅이 안 되었고, 이 CPU도 2800에서 약간 중간에 다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2800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es 하고 리부트. 자, 2.8GHz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2.8GHz이기 때문에 긱벤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긱벤치 6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844, 멀티코어 1545. 뭐 이 정도면 데스크탑으로 쓰기엔 좀 부족하죠. N100의 경우가 싱글코어 1200점대 그리고 멀티코어가 2300점대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 정도의 성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벤치마크 때 65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49도로 떨어졌습니다. 리뷰어에 따라서는 3GHz, 3.1GHz까지 오버클럭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GPU의 경우에는 당연히 1000까지 되었고요. 이거는 기기에 따라 수율이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치를 찾아서 오버클럭을 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오버클럭을 했는데 부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PC에 SSD를 연결해서 config txt 파일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클럭까지 되었고 이제 한번 실제 사용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OBS 스튜디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봐서는 조금 느려지는 것 같긴 한데 1080p로 한번 녹화를 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화면은 이제 이 OBS 스튜디오에 녹화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약간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기기 자체가 많이 느려지네요. 네, 정말 느려서 못할 정도로 OBS 스튜디오 녹화를 돌리면 이게 지금 녹화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080p 녹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램이 8GB인데 저게 안 되는지. 네, 유튜브 홈페이지 로딩을 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정도 속도인 걸 봐서는 웹서핑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빠르죠 정말. 자, 유튜브 재생은 4K 모니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넷플릭스 해상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 Shift Alt D를 눌러도 재생 정보가 안 나오네요. 영상을 딱 봐서는 720p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1080p 화질은 아니죠. 넷플릭스까지 보셨고, 자, 스팀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스팀이 실행이 안 되네요. 세팅을 할 때 스팀도 설치하고 이렇게 스트리트 오브 레이지 4, 뱀파이어 서바이버까지 설치를 했는데 지금 스팀이 실행이 안 됩니다. 혹시 쉽지 않죠. 네, 이 라즈베리파이에서는 드림캐스트라든가 게임 큐브 이런 PSP 게임, 이런 에뮬레이션 게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뮬레이션 실행은 제가 라즈베리파이 5 처음 받았을 때 그 리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4K 모니터에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4에서는 듀얼로 연결했을 때 속도가 엄청 느려졌었는데 5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전에 라즈베리파이 4에서는 듀얼 모니터로 이렇게 세팅했을 때 마우스 움직임이 느려지는 그런 성능 저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K라서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여기 이렇게 브라우저 하나 띄워놓고, 네, 유튜브 하나 띄워놓고, 이쪽에서는 웹서핑. 네, 살짝 느려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여기서 이제 4K 영상. 자, 4K 영상 한번. 네, 해상도가, 1080p로 밖에 안 나오네요. 와이파이로 해서 그런 것 같아서 유선 랜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 1080p로 잡히는데 게다가 살짝 끊기는 느낌이네요. 많이 끊기네요.
자, 결국 4K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80p 환경에서는 상당히 여러 작업들이 무리 없이 되었었는데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띄워놓고 4K 모니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쉽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일단 유튜브 4K가 실행 안 되는 것만 봐도 이 돈 내고 사서 할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넷플릭스도 한번 4K 모니터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이게 나오네요. 재생 환경. 네, 여기 좀 기다려 봐도 720p네요. 720p. 이것저것 해 볼수록 뭔가 실망감만 안겨주는 라즈베리 파이 5네요. 네, 예전만 같았어도 정말 이 라즈베리 파이 최고의 미니 PC다. 이 사이즈에 이런 성능이 나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미니 PC의 발전, 특히 윈도우 쪽이 N100 프로세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가성비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예전에 5V 3A 정도로 작동하는 그런 기기도 아니고 이제는 5V 5A 정말 흔치 않은 그런 전력으로 작동하는 그런 기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지션도 애매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데스크탑처럼 만들어 봤는데 하드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1080p 모니터에서 웹서핑만 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같은 거, 간단한 프로그래밍, 그리고 하드웨어 제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유용하겠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 M100 미니 PC 할인해서 판매할 때 16GB 램에 512GB SSD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보다도 이게 더 비싸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 라즈베리 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OS, 우분투, 레트로파이, 바토세라 정말 다양한 OS들이 많이 지원되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전에 라즈베리 파이 4가 나왔을 때처럼 그런 프론트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좀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완성 단계에 이르면 저같이 개조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싱글보드 컴퓨터죠. 윈도우 미니 PC는 책상에 놓고 사용하기엔 좋지만 그렇게 다용도로 개조를 한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라즈베리 파이 5만의 장점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테스트 같은 거 하면서 개발이라든가 개조 이런 것들 하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 5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데스크탑처럼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5에 입문해보고 싶지만 하나도 모른다 이런 분들도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영상도 정말 길게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필요해서 또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영상을 튜토리얼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아주 소형의 미니 PC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